직원들로 하여금 정말 서핑보드를 올렸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좀 신나게 일하게 만들려면 경영자는 뭐 해야 됩니까? 리더는 뭐 해야 됩니까? 신촌 이대 상권에 찬란했던 과거죠. 스타벅스 커피 오픈하면서 너무너무나 행복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서울의 핵심 상권이었죠. 그런데 점점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새로운 것이 안 느껴지고 게다가 코로나까지 오면서 별로 놀 게 없어요. 먹을 것도 없고 그냥 뭐 합정이나 홍대로 넘어가는 편이에요. 합정, 홍대, 제가 합정동이 저희 스튜디오 합정동이잖아요. 합정동 카페들이 막 들어왔습니다. 근데 지금은 이 카페들이 코지하고 아주 뭐랄까요? 아주 이거 새롭네? 이런 느낌의 카페보다는요, 프랜차이즈 카페들이 이제 또 많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사람들이 또 새로운 걸 찾아가요. 저기 길 건너편에 망리단길이라고, 망원동으로 갑니다. 또 길 건너편에, 연트럴파크라고, 연남동으로 또 이동해 가요. 이것이 이상하냔 말이죠. 전혀 이상하지가 않습니다. 시장과 고객은요, 아주 빠르게, 아주 빠른 속도로 내가 원하는 곳을 찾아서 이동하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그것을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근에 어디 갑니까? 성수동 가죠. 성수동 팝업 스토어의 성지로 부상했다. 코로나19 이후 상권별 매출 증감. 성수동 80% 증가. 도산공원 43%. 한남동 30%. 점점점 서울의 동쪽으로 이동해 가서 지금 어디까지 갈런지 모르겠어요. 계속 동쪽으로 가요. 반대로 강남역 마이너스 12%. 명동 마이너스 17%. 이게 이제 평균값이기 때문에요. 평균값에 오류가 좀 있습니다. 그냥 마이너스 20%가량 됐다는 것은요. 망하는 회사가 그냥 5군데 중에서 2군데는 망하고 있다. 거의 이렇게 봐야 됩니다.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성수동 같은 경우 레트로 감성 카페들, 성수동 거기 뭐 장갑 공장이 있고 화장품 공장이 있고 뭐 제약회사의 그 성분 납품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고 그랬던 건 아닙니까?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된 그 느낌, 그것의 공장의 느낌을 살려가지고 레트로 카페가 되었어요. 레트로 카페가 되어서 여기 신선하다 하면서 알려지면서 지금의 성수가 되었죠. 게다가 성수가 요즘은 팝업 스토어를 엄청나게 띄우죠. 대기업들도 팝업의 성지 성수동 이렇게 왔단 말이죠. 한 달에 90개의 팝업, 자료 한번 보여주세요. 한 달에 팝업만 90개 정도가 떤다 이런 이야기죠. 주말이면 관광버스가 2-3대씩 와서 성수거리에 외국인 관광객들을 내려놓는다. 자, 가나 초콜릿 하우스 부산 2만 명, 다나카 프렌즈 팝업 4만 명, 무신사 약 4천 명, 제주 위트 시장 5만 명, 더 코트 테니스 20만 명, 코스 퀄리티 팝업 약 2만 6천 명. 운영하는 기간이요 뭐 한 2주 정도 됩니다. 통상. 이게 어떤 현상입니까? 레거시 미디어들, KBS, MBC, SBS, 그리고 뭐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이런 레거시 미디어들에서 사람들에게 노출하고 싶어요. 우리 제품이 신제품 나왔어요. 가나 초콜릿에서 신제품 나왔고 뭐 모나미에서 신제품이 나왔고 뭐 맥심 커피에서 신제품이 나왔어요. 이 타겟 고객층은 지금 20대, 10대란 말이죠. 근데 이 10대, 20대가 자, KBS 봅니까? 조선일보 봅니까? 안 보죠. 조선일보 일본이다 광고 한번 때리는데 1억 5천만 원 던진단 말이죠. KBS 9시 뉴스 바로 직전에 나오는 거 그 광고 때리는데 3억에서 5억 쓴단 말이죠. 자, 3억에서 5억 일주일 써보세요. 그거 20억 태워야 됩니다. 20억 태워야 돼요. 그런데 10대들에게 노출이 몇 명이나 됩니까? 그게 몇 명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수동에서 20억 딱 가지고 20억 가지고 한 달 동안에 월세 내고 인테리어 꾸미고 거기에다가 팝업 만들어가지고 알바생들 집어넣고 예쁘게 만들어도 공지해주면 몇 명 만납니까? 성수동에서 10대 20대들.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레거시 미디어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지 못하고 오프라인 팝업 스토어가 소비 트렌드를 주도하고 이끌고 있어요.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더 몰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트렌드가 있기 때문에 여기다가 매장을 오픈하면 이거는 트렌드를 앞서가는 브랜드라는 이미지까지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2020년 기준입니다만 좀 지났어요. 산업화 세대 1차 베이비부머, 2차 베이비부머, X세대, Y세대 이거 아시죠? 나이대가 쭉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왔어요. 보세요. 자산으로 보면 자, 3억 3천 산업화 세대는 현재 평균값이 3억 3천이에요. X세대가 2억 9천이에요. Y세대가 1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돈도 자산도 누가 많냐? 위쪽이 많아요. 제일 많은 태는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1차 베이비 부모 세대 66년생에서 75년생. 죄송합니다. 65년에서 74년생까지. 요 사이. 지금 요 인구들. 죄송합니다. 1차 베이비 부모가 55년에서 64년까지고 2차 베이비 부모가 65에서 74년생까지입니다. 지금 55세에서 65세까지. 요 나이가 자산이 제일 많아요. 연령대별 자산 차이를 이렇게 다시 보면 2021년 기준값입니다만 40대가 4억 3천이고요. 50대가 4억 6천이고 60대가 4억 3천이에요. 중년층이 자산이 많아요. 이런 데이터도 있기는 합니다. 2023년 기사인데요. 2022년까지 이제 연령대별 소비 지수인데 젊은 층 20세에서 24세가 소비 지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데이터도 있기는 해요. 왔다 갔다 하긴 합니다만 한 가지 전체적인 흐름은 뭐냐면 자산을 많이 가진 층이 지금 40대, 50대, 60대 층으로 이동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 요 층을 간과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측면입니다. 명품 소비의 어떤 시작층이 내려가고 있다, 이런 이야기 합니다. 20대가 명품 소비 구매 증가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본인들이 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본인들이 사고 있는 게 아니라, 자신의 윗세대가 선물해주는 층이다.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변화가 뭐냐면, 미디어예요. 레거시 미디어의 변화입니다. 여러분들 광고한다, 모델을 기용한다. 누구를 기용합니까? 보세요, 지금. 40, 50대 배우가 대세였던 2010년도가 40, 50대 배우가 대세고요. 2000년도에는 20, 30대였습니다. 자, 배우 황정민, 지금도 뭐 영화계를 주름 잡고 있어요. 한석규, 유승용, 최민식, 이병헌, 이정재. 이 도대체 언제적 사람들입니까, 도대체? 이분들 언제 데뷔했습니까? 이분들 대비해서 20년, 30년 전에 아주 그냥 최고의 흥행 가도로 달렸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 똑같아요. 요즘도 똑같아요. 반면 젊은 배우들은 어디로 가요? OTT로 다 이동했어요. OTT로. TV는 늙어가는데 청춘들로 반짝이는 OTT. 자, 제가 이제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 중에서 이름 아시는 분 있으면 이야기해 주세요. 자, 넷플릭스, 티빙, 쿠팡 플레이, 디즈니 플러스, 웨이브, 자, 요즘 틱톡, 여기에 또 누가 등장합니까? 30, 40대 배우들이 TV의 주인공인 것과 달리, 자, 20대들, 여기. 이분들, 어디에 나와요? 이제 OTT로 가는 거예요. 새로운 채널도 이동해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레거시 미디어를 기성세대들이 주름 잡고 있는 그 공간 속에 새로운 미디어로 새로운 세대들이 이동해 가 버렸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만큼 중요한 노년층. 그러면 노년층들은 이제 물러간 거야.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2023년 기준 65세 이상 고령 인구는 950만 명. 이제 1000만 명이에요. 전체 인구의 18.4%고 2025년 추계값이 나오면요. 그냥 100% 대한민국 사회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이 정도 시점이죠. 2025년 기준으로 20%가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동시에 2025년 기준 20% 돌파로 초고령 사회로 변화 예정입니다. 여기 보시면 내년도에 20.6% 되네요. 통계청 값입니다. 이거 100% 넘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 인구들은 또 어떠냐? 자, 보세요. 2021년 사회조사 데이터인데 노후를 보내고 싶다 봤더니 취미활동, 왼쪽이 취업자고 오른쪽이 비취업자입니다. 취미활동 36.4%, 여행 관광활동 26.6%, 학습 자기개발, 자원봉사, 종교활동, 자, 여기 보세요. 소득 창출 활동 20%입니다. 노후를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65세 이상을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나는 여전히 일하고 싶다. 5명 중에 1명이에요. 굉장히 다른 겁니다. 노후를 보내고 싶은, 일하고 싶은 사람도 많아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소비에 적극적인 움직임이에요. 돈이 있어야, 내가 뭔가 벌어야 소비도 하고 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온라인 결제 이용자 연령대 비중의 변화를 보면 보세요. 여기 보세요. 아래쪽 60대가
4%에서 9%로 증가했고 50대가 15%에서 22%로 증가했습니다. 그러니까 뚜렷하게 달라지는 게 어때요? 20대는 오히려 줄었습니다. 25에서 20%로 신규 회원 같은 경우가. 근데 50, 60대에서 신규 회원이 증가하고 있어요. 나이 들었어도 여전히 나는 일도 하고 돈도 쓰고 하겠다. 이 늘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이야기입니까? 고령층과 기성세대의 흐름은 그 나름대로의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또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세대의 파도가 만들어지고 있어요. 대한민국 사회가 제 판단에는 크게 보면 세 개의 파도가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경제활동 인구 속에서요. 아이들 빼고. 첫 번째가 베이비 부모가 있어요. 이 층들은 안 돌아가십니다. 열심히 해요. 그냥 강남 가가지고 삽질하던 그 마음으로 여전히 지금 60, 70대에도 뭐 이렇게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X세대, 제 나이대 있죠. 제 나이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층이 또 열심히 일해요. 이 사람들은 많이 배웠어요. 솔직히 1차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요. 학교를 대부분 또 고등학교만 나오셨거나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분들의 어떤 정서라든가 이런 것들은 막 열심, 열정 이런 거죠. 근데 저와 비슷한 나이대에 계신 분들이 열정, 노력 이런 단어 느낌이 어때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열심히 공부해야지. 이런 세대란 말이죠. 2차 베이비 부모가 그런 세대란 말이죠. 여기 1,000만 명 있습니다. 1,000만 명. 저를 포함해서 1,000만 명 여기 있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이른바 MG 세대라고 부르는 새로운 세대가 있어요. 이 세 개의 파도가 각각 다른 파동을 내며 대한민국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1차 베이비 부모 세대의 파도, 두 번째 저희 50대 파도, 그리고 이제 40대 이하의 MZ 파도가 각각 다른 파동을 내면서 살아오고 있어요. 다이나믹 코리아죠. 세 개의 파도가 같이 움직이고 있어요. 서핑하는 사람들한테 서핑 보드를 팔아야지 이 사람들한테 등산 장비를 팔면 안 됩니다. 하나의 채널만으로는 부족하죠. 그래서 지금은 옴니 채널이라고 그럽니다. 왜냐, 노인들에게도 익숙해야 되고, 노인 죄송하네요. 나이 좀 많으신 분들에게도 익숙해야 되고, 젊은 사람들에게도 익숙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예가 어디입니까? 무신사죠.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인기를 누렸지만 무신사도 매출을 증가시키려면, 자, 2차 베이비 부모, 저 같은 사람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무시하면 안 돼요. 매출이 안 올라요. 쿠팡. 자, MZ세대를 중심으로 해서 온라인 증가시켰지만 저 같은 사람, 저와 여러분 같은 사람, 여러분이라고 하면 안 되겠네요. 아무튼 45세 이상에 해당되는 분들이랑 무시할 수 있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오프라인 사업 확장해야 됩니다. 오프라인 매출도 감당해줘야 돼요. 자, 지그재그는 어떻습니까? 분명히 신규 채널이죠. 신규 채널인데 팝업 스토어 내 직진 배송 서비스 시작했다. 이야기 나옵니다. 이 구체적인 전략으로 오늘은 그 주제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저의 오늘 주제는 뭐냐? 채널별로 파도가 어디서 치는지, 그 파도 치는 곳에 서핑 보드를 팔아야 될지 아니면 서핑 복장을 팔아야 되는지, 뜨끈한 라면 국물 가져가가지고 쌀쌀하죠? 라면 드세요를 해야 될 건지 발라야 됩니다. 올리브영 오프라인에서 엄청나게 떴어요. 그런데 온라인 커머스 시작합니다. 옴니 채널이니까 나는 이 채널만 고수할 거야. 아닙니다. 무신사는 온라인에서 판매하는 온라인의 문법과 오프라인 만들어가지고 오프라인에서 운영하는 문법이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그거를 다 잡고 있습니다. 왜요? 이분들한테도 팔아먹고 여기다도 팔아먹고 여기다도 팔아먹어야 되니까. 이것을 우리가 옴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옴니버스, 옴니 채널. 오프라인 역할은 온라인과 병행합니다. 싱글 채널, 멀티 채널, 옴니 채널이에요. 싱글 채널은 내가 원하는 고객들에게 하나의 채널만 운영하는 방식이고, 멀티 채널은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식이에요. 옴니 채널은 뭡니까? 병행하는 겁니다. 대표적인 예가 메이시스 백화점의 예이죠. 미국의 메이시스 백화점은 대표적으로 우리나라로 치면 뭐 신세계 백화점 뭐 그 정도의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영국으로 치면 헤롯 백화점 같은 그런 느낌인데, 여기는 돈 많은 분들이 가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애들은 가라, 아무나 오지 말아라. 창문도 작게 만들고 밖에서 잘 안 보이게 만들어 놓습니까? 이게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의 특징이죠. 여기서 뭐 했습니까? 다른 브랜드보다도 가장 먼저 뭐 했습니까? 네, 매장에서 거울을 보면 그 거울 속에 내가 옷을 대보면 디지털로 전환이 돼가지고 다른 옷을 입는 듯한 컷이 전환되는 거, 뉴욕의 메이시스 백화점이 1호로 그걸 구현해냈잖아요. 그리고 매장에서 옷을 본 다음에 이거 살게요. 그러면 집으로 배송해 주는 거. 이걸 우리는 옴니 채널이라고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쇼루밍이라고 그러죠. 쇼루밍이죠.
매장에서 옷을 보고 집에 가서 인터넷으로 사는 거죠. 근데 역쇼루밍도 있죠. 인터넷으로 검색하고 검색한 다음에 매장에 가가지고 실제로는 매장에서 입어보고 구매는 매장에서 하는, 예, 쇼루밍과 역쇼루밍 다 해당되는 겁니다. 요게 레거시 백화점이라고 할 수 있는 메이시스 백화점에서 최초로 해서 메이시스 백화점이 젊은 층들을 잡는 계기가 됐단 말이죠. 요걸 우리는 옴니 채널이라고 부릅니다. 고객의 반응을 보면서 고객이 원하는 채널에 내 걸 올려놓는 거예요. 서핑보드 만들어 놓고 파도가 이리 오세요 아니라 파도가 올라가는 것 위에 내 서핑보드를 올리는 겁니다. 이거 직원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나라가 상승하는 평균 연령들 있죠. 취업자 평균 연령 전망을 보니까 2025년 기준 47.7세입니다. 이거 우리나라 일하고 있는 사람들, 취업자들이죠.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평균 연령, 당연히 인구수가 많은 노인층들이 더 많긴 합니다만 중위값이 아니라 평균값이 2025년 기준 47.7세입니다. 이거 너무너무나 우리의 인식과 차이가 있는데 이게 진실입니다. OECD 국가 42세예요. 전반적으로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베이비 부머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가 올라오는 것이 전반적으로 노령화되어 있습니다. 미국도 여전히 80세가 넘은 바이든이 하겠다! 그랬다가 당신 너무 나이 많아요. 해리스 후보로 바뀌었고, 트럼프는 지금 70대 후반입니다. 내일 모레 80입니다. 이 나이 많으신 분들이 여전히 나 열심히 하겠다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산업별로는 어떠냐? 이것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자, 파이낸셜 뉴스지가 2020년 기준으로 1000대 기업 CEO 업종별 평균 연령 현황을 봤습니다. 업종별로 사장님들의 평균 나이가 어느 정도 되느냐 봤더니 건설 쪽에 있는 사장님들이 평균 나이가 63세입니다. 지금 2020년이니까 이분들 64세, 65세예요, 지금. 자동차 운전하시는 분들 있죠. 62세입니다. 택시 타면 느낌 오죠? 느낌 옵니다. 자, 여기 보세요. 식품 61세입니다. 제약 60세입니다. 유통무역 60세입니다. 자, 쭉 내려와서 기계 일제야 59.9세예요. 턱걸이에요. 턱걸이. 자, 섬유 패션 59세. 정보통신업도 55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경영자의 나이를 보면, 사장님들의 나이를 보면 전체 취업자 평균 나이가 47.7세지만 사장님의 나이는 어때요? 네, 60세에 근접했어요. 대한민국의 사장님들 다 모여! 해가지고 평균 딱 때리면 60세가 넘는다는 이야기입니다. 60세가 넘어요. 물론 1인 사업자들 다 포함을 했고 다양하게 지금 됐기 때문에 평균값을 올린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사장님이 나이가 70세예요. 그러면 그 주변에 몇 살 정도 되시는 분들이 사장님이 옆에 있을까요? 트럼프 정부가 등장을 했다고 칩시다. 그러면 그 주변의 참모들은 나이가 몇 살일까요? 반대로 오바마 정부가 등장했을 때 오바마 대통령일 때 나이가 50세 초반인가 그랬죠. 그때 어때요? 참모진들이 어때요? 당연히 젊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B2B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B2B 회사의 사장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걸 보면 그 회사의 전반적인 나이가 어느 정도 되겠구나. 주요한 의사결정 위치에 있는 C레벨이 대략 어느 정도 나이가 되겠구나 추정할 수가 있겠죠. 고객 페르소나의 나이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고객 회사의 사장님이 나이가 몇 살이냐? 그러면 그 주변의 스태프들의 나이는 거의 결정돼요. 고객 페르소나를 구체화하는 겁니다. 나의 고객이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있고 인구 통계학적으로는 몇 살이며 남자인지 여자인지 이걸 보는 겁니다. 고객 페르소나, 이른바 프로필 작성법이라고 그러죠. 인구 통계학적인 정보죠. 그러면 나의 고객의 그 페르소나는 나이가 몇 살일까요? 남자일까요? 여자일까요? 사용하는 언어는 어느 나라 언어입니까? 어디서 살아요? 교육 수준은요? 연간 소득은 얼마입니까? 가족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직업은 뭐예요? 산업은? 구매 결정은 누가 합니까? 고충이나 어려움은 뭡니까? 관심사는 뭡니까? 취미, 선호하는 소셜 미디어가 뭐예요? 주요 구매 채널은 뭡니까? 선호하는 브랜드는 뭐예요? 선호하는 콘텐츠 유형은 뭡니까?
요거를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내가 타겟팅하고 있는 고객이 지금 홍대를 자주 가는 건지, 압구정 로데오를 가는 건지, 시간 나면 해외여행을 가는 건지, 국내에서 호캉스 하는 게 좋은 건지 내가 이해해야 된단 말이죠. 이것을 내가 고객에게 물어보지 않으면 공허한 외침의 상품들만 나오게 되어 있어요. 명조체가 좋냐, 고딕체가 좋냐, 우리끼리 서로 싸우게 돼 있다고요. 그러지 말자고요. 고객은 명조체를 좋아하는지, 돈은 얼마가 있는지 그걸 알아야 할 수 있어요. 자, 가인지 컨설팅 그룹에도 김정훈 대표가 있습니다. 김정훈 대표는 가상의 인물입니다. 저희가 정한 고객 페르소나예요. 제조 화학 쪽에 종사하는 10명에서 30명 규모의 경영자예요. 저희 고객 경영자 층을 보니까 제일 많은 층이 10명에서 30명이에요. 그래서 언더 100입니다. 특히 30명 이하예요. 매출은 연매출 30억 내외입니다. 나이는 30대 후반이에요. 물론 실제 인구 통계학적인 나이는 43세 정도로 잡아요. 그런데 그의 심리적 나이가 37세예요. 저는 제 나이가 있습니다만 저의 심리적 나이는 언제나 33살이죠. 피터팬 증후군이죠. 그래서 이렇게 약간 목에 스카프도 이렇게 자꾸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이거 걸어야 될 것 같아. 제 마음속에. 이거 안 걸면 이상해. 약간 할아버지 된 것 같고 아저씨 된 것 같아. 이걸 걸어야 오빠가 된 듯한 느낌을 받지만 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데 안 참아지죠. 성별 남자예요. 우리나라 경영자 남자가 많으니까 남자입니다. 가족 구성 싱글 가구입니다. 혼자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데이터 중에서 한 3,000명 정도 분석을 해봤어요. 데이터를 많이 입력해 주신 분들로 분석해 봤더니 제조화학이 17%고요. 판매 유통이 17%, 서비스업이 16%, IT, 웹통신이 14%, 미디어, 디자인이 7.8%, 의료, 제약, 복지가 6.6%, 그리고 기타 순서대로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많아요? 제조화학, 여전히 제조업이 많습니다. 예, 대한민국 기업 제조업 많아요.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회원 여러분들도 제조가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이 판매 유통이에요. 매출 규모 보니까 제일 많은 쪽은 어디 있습니까? 여기 있죠. 여기가 제일 많더라고요. 규모가 매출에서. 데이터 입력한 곳 그래요. 56%. 예. 아, 이거는 단위가 퍼센트가 아니네요. 개수네요. 최근에 저희가 조사한 걸 보니까 100인 이상이 데이터 많이 입력해 주셨고요. 48, 43, 30 이렇게 통계가 나오고 있습니다. 매출은 100만 원 매출이신 분도 있습니다. 1년 매출 100만 원도 있어요. 그런데 1조 5천억 매출도 있습니다. 제일 많은 게 30억대가 제일 많았어요. 혁신의 숲이라고 스타트업들의 데이터를 분석해 주는 곳이 있어요. 여기는 회원 기준이 아니라 방문자 기준이긴 합니다만 나이대는 30에서 39세 남자가 제일 많습니다. 여기 있죠? 방문자 중에서 30에서 39세 중에서 24%가 남자입니다. 여자분들은 40에서 49세 살짝 나이가 좀 더 많아요. 이쪽이 좀 더 많고 그 다음이 40세 50대도 15.2% 되고요. 29세 이하 20대는 2.6% 3.3% 그러니까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고객은 20대는 굉장히 낮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은 30대에서 50대까지 30대, 40대, 50대가 가인즈 컨설팅 그룹의 전반적 고객의 95%. 얘가 경영자가 몰려있는 층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글씨 크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가족 구성은 어떠냐? 싱글 가구가 41%고요. 청소년 자녀가 있다 36%, 유아 자녀가 있다 11%, 성인 자녀가 있다도 6% 정도 되고요. 신혼가구다 5.2%, 자녀가 없는 이죠. 주거지를 보니까 서울이 36%, 경기도가 22%, 그리고 나머지 비슷하게 나옵니다. 부산이 살짝 높습니다. 아무래도 사업하시는 분들이 부산 좀 더 있죠. 자, 서울 안에서 보니까 이것은 실제 배송지를 입력하신 분들 기준이니까 조금 왜곡될 수 있습니다. 마포구가 제일 많아요. 저희가 마포구잖아요. 여기가 제일 많아요. 그 다음이 금천구, 가산 디지털 단지. 자, 강남구, 서초구, 관악구, 송파구. 그리고 영등포까지. 영등포는 여의도 때문이겠죠. 동대문, 성동구. 드디어 성동구, 성수동 나왔습니다. 이쪽이 많다. 저희도 이렇게 뽑아봅니다. 그러니까 페르소나라고 하는 것은 저희는 디지털을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뽑아낼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은 고객과의 미팅과 관찰을 통해서 뽑아낼 수가 있어요. 파도가 칠 때는 서핑은 파도가 치는 곳에서, 서핑보드는 서핑하는 사람들에게, 서핑하는 사람에 맞게 가는 겁니다. 이게 이본 슈나드가 말한 Let my people go 서핑이에요. 사람들로 하여금 서핑하게 만들자. 직원들로 하여금 정말 서핑보드를 올렸는데 파도가 쳐가지고 좀 신나게 일하게 만들려면 경영자는 뭐 해야 됩니까? 리더는 뭐 해야 됩니까?
어디서 파도가 올라오는지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파도의 성격이 어떤 파도인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그 다음에 서핑보드를 올릴지, 서핑복을 팔지, 아니면 그 사람들의 건강 보조제를 팔지, 아니면 뜨끈한 라면 국물을 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